2022년 1월 18일 화요일. 안녕하세요, 오보현 작가님. 작가님, 도대체 언제까지 모든 연락을 차단하시고 여권을 안 돌려주실 겁니까? 제가 며칠 전에 보내드린 문자 메시지를 보셨잖아요. 그러면 답장을 주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저는 더 이상 작가님과 나빠지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발 제 여권을 돌려주세요. 작년 1월 29일 날 회사 비자로 만들어 주신다고 여권 가져가시고 비자를 1년이 다 될 동안 안 만들어 주실 거면서 왜 여권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년 동안 계속 거짓말 하시며 저를 불법 체류자로 살게 만드시고 양심의 가책은 느끼시는지요? 이제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20일 목요일까지 여권을 돌려주시지 않으시면 여권 괄취와 반환 거부로 공안에 신고하겠습니다. 작가님, 이거 아셔야 합니다. 베트남 법이에요. 외국인은 여권이나 신분증을 항상 소지하고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작가님께서는 타인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시면 처벌받게 되십니다. 주소 알려줘라. 그리고 내 가방 아이디, 운전면허증, 자동차 등록증, 그리고 내 은행 캐시 카드 다 돌려주고 그거 가지고 가냐? 이것도 증거 만들려고 이렇게 문자 보내는 것 같은데, 분명 12월 16일자로 1시에 루나 커피숍 7군에서 너한테 여권 돌려줬는데 너가 이번에 차 팔아서 해결 잘 될 것 같으니 이번 비자도 그냥 작가님이 좀 받아주세요 해서 다시 내가 가져온 거지. 없는 말 자꾸 만들지 마라. 내가 차를 팔 생각이 없다고 어거지 부리는데 차를 팔 생각이 없으면 너에게 이 멀리서 호치민 가지도 않았다. 또한 그 와중에 내가 당장 쓸 돈도 없다니 빨리 팔아서 같이 쓰려고 다 이야기해 놓았던 거고, 주인이 없이 어찌 차를 판단 말이야. 한국도 차를 팔려면 위임장을 필요한데 너 만난 그날도 우리 형 집에 먼저 들려서 차에 있는 모든 짐 다 두고 너한테 갔었다. 그런데 너는 내가 차 팔 생각도 없으면서 그렇게 행동한다고 유추, 네 생각만으로 이야기하고 행동하고, 그 와중에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는 가방까지 들고 가버리고,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 온갖 글을 남겨서 나를 죽이겠다는 것인데, 그러면서 사이 나빠지고 싶지 않다? 나 이미 다 잃었으니 이제 내일 죽어도 별 이상할 것도 없다. 그리고 며칠 전에 나한테 문자 보냈다고 했는데 너가 나한테 문자 보낸 적 없다. 제발 없는 소리로 사람 현혹시키지 말고 그것으로 쓸데없는 허위 증거나 만들려고 하지 마라. 저는 작가님과 지금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 작가님께서 보내신 메시지가 틀린 부분이 많아서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가님께 비자를 안 만들어 주실 거면 여권을 반환해 주세요 라고 말씀드린 건 21년 10월 25일부터입니다. 그때 작가님께서는 비자도 빨리 만들어 줄 것이고 이제 앞으로 다신 거짓말 안 한다고 하시며 잘못했다고 용서를 해달라고 말씀하시고도 계속 거짓말을 하셔서 며칠 후부터 저는 많이 화를 냈죠. 말하시는 건 모두 다 거짓말이니 더는 거짓말에 안 속는다고 27일부터는 제 여권을 돌려달라고 강하게 말했더니 작가님께서 너희 집 주소를 보내주면 여권을 보내주겠다고 하셔서 바로 제 집 주소를 보내드리면서 제 여권을 보내달라고 말씀드렸고, 작가님께서 10월 25일날 호아마이로 여권을 보내주신다는 문자를 하신 게 있어요. 그날 제가 아파트 주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때 여권을 주신다고 하시고 지금도 안 주셨어요. 그때 야베가 어딘지 주소를 모른다고 하셨는데 호치민에 10년 넘게 사셨다고 호치민에 처음 온 사람들한테 항상 자랑하듯이 선배로서 말하는데 수업료를 내야 하니 나도 많이 냈다고 사기당한 걸 자랑처럼 하시고 호치민에 대해서는 모르는 게 없는 듯 말씀하시면서 그런 분인 야베를 모르신다고요? 저하고도 여기 오셨었고 예전에 작가님이 만나셨던 여자들 때문에도 옆에 아파트에 저랑 자주 갔었습니다. 작가님은 좀 전에 하신 말씀도 기억 못 하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전에도 기억 못 하신다는 이런 메시지를 자주 보냈었지만 아까 한 말도 돌아서면 잊어버리시는 게 작가님이십니다. 저한테 여권을 주셨다고요? 16일자로 1시에 루나 커피숍 7군에서 너한테 여권 돌려줬는데 내가 이번에 차 팔아서 해결 잘 될 것 같으니 이번에도 작가님이 좀 받아주세요 해서 다시 가져온 거지. 없는 말 자꾸 만들지 마라. 작가님, 제가 언제 이런 말을 했나요? 이건 작가님이 만드신 말입니다. 작가님이 원하시면
우리가 만나서 대화한 녹취 파일 원본을 보내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작가님, 말을 만드실 거면 좀 비슷하게 만드세요. 차를 팔아 해결 잘 될 것 같으니. 제 여권 꺼내서 보여주시고 본인이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말라면서 가방에 바로 넣으셨잖아요. 저는 지금도 녹음 파일을 들으면서 메시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제 여권을 1년 가까이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날 2, 3분 정도 봤을까요? 맞은편 테이블에 앉아서 잠깐 본 게 다입니다. 여권을 보여주신 날은 21년 12월 16일이 아니고 12월 9일날 가방에서 여권을 꺼내서 보여주시고 본인이 만드신다고 다시 넣으셨어요. 저는 기억력도 좋지만 자료가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작가님께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16일날 만난 적도 없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내지 마세요, 작가님. 저는 그날의 증거가 다 있습니다. 14일날 만났었는데 전에 만나서도 자꾸 15일날 만났다고 몇 번을 말씀하셨더랬어요. 그만큼 기억력이 너무 안 좋으신 분이십니다. 14일날 만났을 때는 딸에게 여권을 줬다, 비자 회사에 들어갈 거다, 그 다음 주에 만나서는 지금 확실히 비자가 들어가서 만들고 있다, 곧 나올 거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저한테 무슨 현혹시킨다는 말씀을 하세요. 현혹시킨다는 말은 제가 작가님께 써야 하는 말이잖아요. 작가님께서 없는 말 자꾸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제 증거 자료가 다 있다고 녹취 파일을 작가님께 6, 7개 정도 보내드렸습니다. 증거 녹음 파일 그걸 들으시고도 또 이렇게 없는 말로 우기세요? 녹취 파일과 증거가 자료 영상이 있는데 왜 자꾸만 말을 만드세요, 작가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방을 훔쳐갔다고요? 작가님께서 22년 1월 6일날 양도 계약서를 써주시고 10일날 차를 팔기로 약속하고 당일날 만나서는 차도 안 파시고 네가 차를 가지고 가면 도난 신고한다면서 법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저를 다시는 안 본다고 하셨어요. 맞죠? 양도 계약서에 뭐라고 써있는지 다시 한번 보세요. 평소에도 저를 차단하셨다가 본인이 말할 때만 차단 풀고 제가 답장도 못하게 바로 차단해 버리셨기 때문에 이번에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작가님께 생활비라도 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작가님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시면서 20만 동하고 잔돈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기름 넣고 본인도 돈이 없다, 나도 애기 엄마한테 돈 타서 쓴다, 이것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빨리 차에서 내리라고 하셨어요. 다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리기 전에 그렇지 않아도 제 연락을 다 차단하시고 전화가 와도 안 받으시고 제가 왜 전화를 안 받으세요 라고 말씀드리니 작가님께서 마지막 날 카페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본인 전화가 안 된다고 하시면서 되나 안 되나 네가 전화해보라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몇 번을 전화했는데 계속 다 잘 됐었죠. 이건 개그같이 너무 웃긴 게요. 작가님은 그러니까 하시며 작가님께서는 5m 정도 옆으로 가시더니 여기서 해봐, 저기서는 안 돼도 여기서는 안 될 거야 하셔서 거기 따라가서 몇 번을 전화해도 벨이 잘 울리는 거예요. 그리곤 민망하신지 적반하장으로 저한테 욕하고 소리 지르고 법대로 하라고 난리를 치시대요. 이런 영상 다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작가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길래 그런 행동을 하세요? 완전히 바보로 생각한 거죠.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을 안 하시냐고 하면 매번 하시는 말씀이 메시지가 안 왔는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시고 저번 어느 날 카페에서 안 왔다고 하시며 메시지 수신 발신 내역을 보여주시던데 차단 안 한 상태에서 전화가 이상 없이 가는데 메시지가 안 온다는 건 당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메시지를 보시고 삭제하셨던 게 아닌지 제가 못 봤지만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전에부터 문자가 안 왔다고 하셔서 제가 문자를 보낼 때는 작가님과 사모님, 큰형님 세 분께 다 같이 보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작가님께서 어떤 대사를 치실 건지 알아요. 그분들이 작가님께 말을 안 해줬다고 둘러대시겠죠. 큰형님과는 연락도 잘 안 하고 본인은 애기들 3명 보느라 하루 종일 폰 1시간도 없고 메시지를 확인한 것도 애기들이 만져서 본 거지 내가 본 거 아니고 애기 엄마는 일하느라고 바빠서 이런 얘기 안 한다고 하시겠죠. 매번 똑같은 거짓말을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대요? 제 사연이 사실이 아니라면 저는 소설가로 성공할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다 가방을 가지고 튀었다고 하세요? 왜요? 가방에 돈도 몇백만원, 아니 예전에 평소 밥 먹듯이 말씀하시던 몇백억이 있었다고 거짓말 하시지 그랬었어요. 차에서 내리기 전에도 말을 이랬다 저랬다 바꾸시면서 계속 거짓말을 하셔서 제가 따지면서 이제 가시면 끝이라고 하시고 법대로 하라고 하시니 저도 말해봤자지만 괘씸해서 그러면 제 여권하고 투자금 주시고 끝내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작가님 말을 못 믿으니 여권을 돌려줄 때까지 가방 가지고 있겠다고 하니 그래라 하시고는 이제는 저를 도둑놈으로 몰고 가시겠다는 건가요? 빨리 차에서 내리게 하려고 말이 헛나온 건가요? 작가님 마지막이라고 너무 막말하지 말아주세요. 그게 다 작가님께 불리할 겁니다. 제가 3년을 지켜본 작가님은 예전에 메시지에서도 자주 언급해드렸지만 평소에도 어거지 부리시고 사소한 말 한마디 가지고도 꼬투리 잡으시고 아휴, 이거 쓰면서도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네요. 작가님은 필요 없는 말들, 쓸데없는 말들을 너무 많이 하시고 혼자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말 많은 사람들은 헛방이라 하시며 본인은 말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한다고 엄청 많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말이 없어서 좋다고 하셨잖아요. 특히 작가님은 긴장이나 흥분한 상태에서 하신 말씀을 나중에 물어보면 50%도 기억 못하시고 아무 말이나 나오는 대로 막 말하시잖아요. 작가님 사모님께도 그러시는 거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는 도중에도 작가님은 계속 화를 내시면서 친형한테 가서 미주알 고주알 말하고 싶으셔서 어디 급하게 가야 하는 사람처럼 다급하게 빨리 내리라는 말씀만 하셨어요. 제가 계속 돈 달라고 하면서 안 내리니까 그래? 네가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구나 하며 특유의 흥분해서 방방 뛰시며 어쩔 줄 모르는 모습을 보이면서 오른쪽 뒷좌석에서 저를 끌어내려다 제가 안 내리니 어디 납치라도 하려는 듯이 문을 세게 닫으셨고 흥분하신 상태에서 운전석으로 돌아가 운전을 하시며 차를 움직이셨어요. 순간 제 생각에 이 차 타고 따라가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불안한 마음과 무서운 생각이 들어서 움직이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제 여자친구도 항상 말했어요. 그 작가하고 둘이 만나지 말아라. 돈 안 주고 싶어서 오빠한테 나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문득 이 말이 생각났고 저도 모르게 작가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이 너 내가 때려 죽여 개새끼야. 그 말이 생각나서 끌려가면 맞아 죽거나 죽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무서워서 용기를 내 뛰어내렸습니다. 전에도 한인들끼리 돈 때문에 서로 죽이고 했던 사건을 몇 번 들어서 더 무서웠습니다. 이 내용도 다 증거자료 유튜브 카메라로 촬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가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거의 다 거짓말이시죠.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시면서 사람들한테는 아니라고 나는 잘해줬는데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시며 작가님답게 없는 말로 소설 쓰시고 없는 말 만들어서 저를 욕하시며 하소연하셨겠지요. 제가 작가님을 너무 잘 아니 뻔합니다. 그래서 이번 상황을 만들려고 이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작가님께 해드린 거, 돈 드린 거, 사드린 거 숨기시고 아무한테도 말 안 하셨고요. 저한테는 투자자니 이사니 공동대표니 하시면서 남들한테 소개할 때마다 저 없는 데서는 오갈 데 없는 애 내가 데리고 있는 애 본인이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사주고 했다 거짓말 하시고 비자도 처음부터 우리 회사는 노동 비자를 만들 수 없었으면서 3년 전부터 3개월마다 연장할 때는 회사 비자로 만들어 줄게 거짓말 하시면서 관광 비자로 3개월씩 연장시키고는 그때도 매번 날짜 미루고 꼭 비자 만료 지나게 만들어서 벌금 내게 만들고 나중에 본인도 미안한지 이제 내가 비자 만들어줄게 해서 두세 달 만들어주고 남들한테는 비자 해줬다고 생색내고 3년 전부터 우리 회사는 노동 비자를 만들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안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니까 회사 비자로 만들어준다고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거죠. 제가 작가님께 수십 배 해드린 건 사람들한테 왜 비밀로 하시나요? 이유는 나중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이셨겠죠? 다 말하면 저를 나쁜 놈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항상 사람들한테 당하고 불쌍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셨으니까요. 저한테 매번 하신 말씀이 너 만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본인에게 피해를 주고 나중에는 본인 욕을 하더라 하시는 말씀을 저보고 들으라는지 귀가 아플 정도로 너무 많이 하셨어요. 이 말도 지금은 거짓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이용해 먹었죠. 제가 그래서 작가님께 그런 말 좀 그만하시라고는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둘러서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작가님과 오토바이 타고 같이 다니는데 작가님 저는 작가님을 따라다니다가 사고가 나서 제 팔이 잘려도 작가님께 원망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가만히 계시더군요. 너무 짜증이 나갖고 제가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저도 나중에 원망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틈만 나고 할 말 없으면 예전 얘기하고 예전에 자기가 누구 도와줬다 뭐 했다 뭐 자랑하는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너무 많이 들어서 듣기 싫어 그런 말을 했는데, 저번에 마지막에 만나서도 하시는 말이, 작가님 제가 작가님께 팔을 잘라서 드린다던가 목숨을 드린다던가 혀를 찰 노릇입니다. 제가 팔을 왜 자르고 그 팔을 잘라서 주면 본인한테 맞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쓸데없이 팔은 왜 잘라요? 웃음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목숨은 본인 호텔방에 불러서 투자하라고 제 돈 뺐을 때 너한테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작가님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목숨 걸고 작가님 모실게요 했었고, 저번에 큰형님과 술 마실 때도 처음으로 작가님 목숨 걸고 지켜드리려고 했는데 작가님은 계속 거짓말 하신다는 하소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글들 잘 보시면 전에 작가님께 보내드렸던 내용을 다시 써보낸 겁니다. 찾아보세요. 새로운 말이나 지어낸 말이 없어요. 저를 붕따오에서 마음고생 시킨 거 생각하면 또 한 번 억장이 무너지네요. 붕따오에 살 때 아파트도 본인 부인이 남동생한테 맞고 아빠와 싸우고 집을 나와서 우리 같이 살 아파트를 얻는데 너도 하나 얻어라 하시면서, 우리는 일주일에 호치민에서 반을 일하고 붕따오에서 반을 살 거라면서 너도 하나 얻자 해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얻은 거잖아요. 작가님은 뭐든 작은 걸 크게 부풀려서 생색내시는 분이라서 나중에 집을 구해줬니 어쩌니 하는 말도 듣고 싶지 않아서 제 돈으로 3개월 보증금 월세 내고 2달 보증금 1달 월세 내고, 그때는 작가님이 저한테 네 돈 내 돈 없으니 할 때라서 작가님 사모님 집 계약하며 보증금 월세 낼 때 돈이 부족해서 제 돈으로 조금 도와드렸잖아요. 설마 이 말도 아니라고 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이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해보시지요. 그런데 남들한테는 예전부터 작가님께서 저한테 먹고 자고 다 해줬다고 하셨잖아요. 큰형님 말씀이 박 사장님이 큰형님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하시던데요. 제 뒤에서 제 욕이나 없는 말을 얼마나 하고 다니셨던 겁니까? 제가 FB 병원에 입원했었던 병원비도 내줬다고 사람들한테 말하시고, 제 병원비도 제 카드로 계산한 내역이 있는데 참 기가 찰 노릇이죠. 작가님 진짜 그러지 마세요. 작가님은 맨날 하늘에 맹세코 하시는데 하늘이 무섭지 않으세요? 작가님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천벌 받습니다. 맨날 사람들 욕하면서 하는 말이 하늘이 무섭지 않냐는 말을 자주 하십니다.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작가님께서 제 집 월세 몇 달 내주신 거 맞아요. 근데 이유가 뭐예요? 작가님께서 저한테 곧 일이 바빠지니 붕따오에서 운동하면서 영어 공부하고 있어, 내가 부르면 바로 호치민에 올라와 하며 6, 7개월을 아무것도 못하게 칩거하게 만드셨죠. 메시지 내용이 다 있습니다. 제가 생활비며 아파트 월세며 관리비는 동으로 내야 해서 돈을 환전하려면 호치민에 가야 하는데 가려면 호아마이 버스를 타야 하고, 제가 베트남어가 안 돼서 항상 사모님이 버스를 예약해 주셨죠. 그렇게 호치민에 갈 수 있게 예약을 잘 해주시다가 어느 날 작가님께 예약을 부탁드렸는데 알았어 또 알았어 하시고는 며칠 동안 연락을 안 해주셔서 어쩔 수 없이 기다리다가 월세 날이 다 되었을 때 작가님이 붕따오에 오셨고 만나자고 해서 카페에서 만났었죠. 그리고 작가님을 만났을 때 먼저 말씀드렸죠. 죄송합니다, 이번에 환전을 못해서 월세를 못 드렸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화내실 줄 알았는데 살짝 미소를 지으시면서 알았어 내가 낼게 걱정하지 마 라고 하시대요. 그때 그 미소가 무슨 의미인지는 짐작으로 알 수 있었는데 진짜로 이런 걸 대비해서 사모님과 말 맞춰서 저를 공경에 빠뜨릴 생각으로 나중에 써먹으실 흠을 잡으려 하신 미소인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없었으면 저 하나 말로 죽이는 건 일도 아니셨겠지요. 그래서 작가님은 항상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식의 말씀을 자주 하셨고요. 진짜 다 계산하시고 무섭네요 작가님. 제가 여자친구 만나는 걸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작가님께서 아무리 제 실수나 흠을 잡으려고 해도 제가 실수한 거나 작가님께 흠 잡힌 게 없으니 그 월세가 옳거니 하신 거죠. 그 집도 보증금 2달치 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호치민에 다시 오면 자동차 사준다고 하시면 한국 갈 때 제 오토바이 팔아서 쓰신다고 하시고 파셨죠. 그 오토바이 딱 1년 탔어요. 2,500km 정도 탔고요. 에어블레이드 19년식인데 저한테는 130만원에 파셨다고 하셨죠. 그것도 거짓말 같은 게 그 오토바이보다 키로수도 많고 연식도 1년 더 된 게 딱 1년 후에 130만원에
중고방에 올라왔어요. 제가 그 사진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 보증금하고 오토바이 그 금액이라고 쳐도 작가님께서 750만 동씩 몇 달 내주신 월세에 비하면 치사하게 말해서 훨씬 더 남기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남은 돈은 주셔야죠. 왜 이렇게 치졸하게 생각하시고 행동하시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서 작가님 손님이 오면 저를 가라오케에 데리고 가셔서는 2차 나가라 내가 돈 줄게 하신 게 3-4번이신데 제가 한 번도 안 나갔잖아요. 작가님은 사모님과 사귀는 도중에도 결혼을 하신 후에도 거의 매일 호텔에서 여자를 불러 주무시며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줄 땐 깨끗한 척 하시며 2차를 안 나가시는데 사람들한테는 나는 여자랑 2차를 안 나간다고 하시며 2차 가는 사람들 욕하곤 하셨죠. 그렇게 제가 작가님 그물에 안 걸리다가 나중에 써먹으실 구실이 생겼으니 속으로 기분 좋으셨겠죠. 죄송하지만 나쁜 말 좀 하겠습니다. 작가님. 작가님은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라고 하셨고 나중에 큰 돈이 생기면 우리는 나눠 가질 거라고 하셔서 저는 작가님께 돈을 드리거나 작가님께서 필요한 거 뭐든 해드릴 때 이렇게 더럽게 구실 만들 생각을 안 하고 순수하게 조건 없이 다 드렸는데 작가님은 정말 치사하고 더러운 짓거리를 하시네요. 제가 작가님께 몇백 배 더 많이 해드린 거 하나하나 나열하면요 저도 똑같이 치사한 사람 되겠죠. 해줬어도 잊어버려야지. 없는 것도 말 만들고 작은 것도 부풀리고 이게 사람으로서 해도 되는 짓입니까? 저한테는 너 없이 못 산다. 너는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 내 목숨과 같다. 너 아프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서 치료해준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라. 우린 혈액형도 같다. 띠동갑이다. 살아오는 환경도 비슷하다. 너하고는 무슨 한이 있어도 못 헤어진다. 다들 나를 힘들게 했는데 너는 내가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처음으로 도와준 사람이다. 다들 내가 나올 돈 때문에 찾아왔는데 너를 흔들어 보니 너는 진짜다. 정말 온갖 사람이 할 수 있는 좋은 말과 도원결의 하듯이 의형제보다 더한 친형제를 항상 강조했었지요. 저한테는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무서운 반전은 저 없을 때 사람들한테는 오갈 데 없는 애 내가 걷어주고 있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저한테 온갖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좋은 말은 다 하시던 도중에도요. 저번에 사모님이 제 여자친구에게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해줬다고 하길래 기가 막혀서 제가 12월 9일날 작가님 만나서 사모님께서 저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했다는데 그 말이 맞냐고 물어보니 뭐라고 하셨어요? 그건 여자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는 신경 쓰지 마라 라고 하시면서 아니라고 하셨죠. 이 말도 아니라고 하실 건가요? 작가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들 본인한테 얻어먹고 뜯어먹으려고 왔는데 너는 오직 너만 내가 제일 힘들 때 와서 나를 도와줬다고 하시면서 너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 목숨과도 바꿀 수 있다고 소중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제는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없는 말로 모함하고 음해하세요? 작가님은 제가 작가님 만나기 전이나 만났을 때나 항상 돈이 없으셨잖아요. 다 제 돈으로 작가님이 베트남에 처음 오실 때 말고 돈이 있으신 적이 있으세요? 제가 반대로 작가님께 돈 드리고 다 사드리고 제 돈으로 다 해드렸잖아요. 작가님은 저에게 담배 사와라 껌 사와라 저를 더한 걸로도 몸종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으셨잖아요. 돈이 조금 생기면 매일 여자 만나시고 바다 이야기 가서 게임하시고 좀 더 있으면 뉴월드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하시며 다 쓰셨는데 언제 돈이 있어서 저한테 뭐를 얼마나 해주셨다는 겁니까? 그런데 언제든 저를 내치고 누명을 씌워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이 제가 해드린 건 철저하게 비밀로 하시고 남들에게 작가님 등골 빼먹는 놈으로 조작하시고 저를 빈대로 만들어 놓으시고 2년 전에 일군의 호텔 하시는 사장님이 사무실에 오셔서는 저보고 빈대라고 하시길래 자주 뵙고 해서 농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분 말이 진심이었네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으니 기가 찰 노릇이죠. 그때도 제 돈으로 회사 운영하고 작가님께 필요한 거 다 지원해드렸었고 한참 작가님도 저한테 너 없으면 못 산다. 너는 하늘이 준 선물이다. 1000원을 다 줘도 안 바꾼다. 누가 100억을 줘도 너와 못 바꾼다. 너는 진짜다. 나는 남동생이 없는데 너는 내 친남동생이다. 우리는 목숨도 함께하자. 너 아프면 내 간이고 쓸개고 다 빼서 치료해 줄 테니 내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라. 아무도 믿지 말고 죽을 때까지 우리 둘만 함께 하자. 내가 한 번도 누굴 데려간 적이 없는데 한국에 우리 아버지 산소에 가서 너를 동생으로 소개하고 싶다. 등등 온갖 쓸 수 있는 감언이설로 저를 현혹시키고는
돈 떨어지니 이렇게 버리시고 없는 말 만들어서 음해하시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거짓말. 우리 형도 여기 사람들 다 싫어하는데 너만 좋아해. 우리 아내 부터이도 우리 딸 애들도 너만은 좋아해. 박 사장, 이 사장 다 널 좋아해 하시며 그 사람들이 저를 다 싫어하게 거짓말, 없는 말 만들어 놓으시고 저를 만나서는 반대로 좋아한다 거짓말 하시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말도 아니시라고 하시겠지만 증거가 다 있습니다. 작가님께서 저를 고소하신다면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까요. 작가님 오늘 보내주시는 거죠? 주소 전체를 보내라고. 그리고 모레 토요일 올라갈 테니까 내 운전면허증 아이디 그리고 차량 등록증 은행 카드 줘. 토요일 만나서 직접 줄 테니. 난 이미 정보를 다 잃었어. 이젠 정말이지 별로 살고 싶지도 않다. 살 만큼 살았고. 이렇게 죽는다는 말을 수십 번 해서 저에게 겁을 주셨죠. 항상 분리하면 죽는다 자살 협박을 엄청 많이 하셨죠. 주소 알려줘라 하셨잖아요. 전체 주소를 보내드릴 테니 오늘 보내주세요. 왜 항상 본인 스케줄에만 저를 맞추려고 강요하세요. 여기를 모르시는 것도 아니시면서 만나서 줄 거면 전체 주소는 왜 물어보세요? 당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작가님. 그리고 저는 작가님이 보내신 메시지를 보고 틀린 부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작가님께서도 제가 틀리거나 작가님을 모함하는 내용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작가님을 뵙는 게 이제는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찾아보시면 작년 27일 날도 전체 주소 보내드렸어요. 다시 한번 전체 주소 보내드릴게요. 오늘 보내주세요. 작가님 집 전체 주소 보내주세요. 저도 보내드릴게요. 알았어. 전체 주소 보내. 오늘 보내줄 테니. 그리고 내가 가져간 가방도 보내. 주소 알려줄 테니. 넌 항상 아파트 전체 주소 안 보내고 아파트 이름, 동, 호수만 보냈어. 호치민에 아파트가 몇 개인데. 어차피 그랩기사가 오면 아파트 앞에서 전화하기 때문에 내려와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상세 주소가 크게 필요 없어요. 전에 찾아보세요. 전체 주소 보낸 게 있습니다. 제가 왜 없는 말 하겠습니까? 전화번호도 이렇게 보냈었고요. 아무튼 챙이 여권 보낼 테니 가방 우리 애들한테 보내. 여권 그랩으로 가면 그 그랩으로 다시. 네, 알겠습니다. 2022년 2월 4일 금요일. 설날 잘 보내고 계신가요? 제가 하루하루 지내는데 힘들지만 일부러 명절 피해서 연락드렸어요. 제가 작가님 신경 쓰게 하거나 싸우려고 연락드린 게 아닙니다. 제가 먹고 살 돈이 없다고 한국에 간다고 해도 못 가게 하시고 생활비 주신다고 말씀만 하시고 3년 내내 안 주시고 너무 지옥같이 힘들게 하셨잖아요. 작가님 만난 3년이 저에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 지독하고 혹독한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걸 아시면서 용서해달라고 사과하시고 또다시 안면무술을 하시며 지금 가면 갈수록 더 지독한 지옥을 만들고 계시네요. 남의 눈엔 눈물 나게 하면 본인은 더한 피눈물을 흘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내고 나서 아무 답장이 없었죠. 그리고 나서 2달 후 차 등록증 줘. 그게 있어야 차 검사를 받을 수 있어. 마감일이 다 됐어. 빨리 연락 줘.